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니 특파원님 얼굴이 왜 빨개 보이세요? 술 드신 거 아니죠? 지금 아마 지금 조명이 색깔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 네. 유튜브 본 화면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특파원님, 사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됐다가 지금 몇 주 만에 나왔는데,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네. 미국은 지금 막 몇만 명 나왔다가 최근에 많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확진자가. 네,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약간 집단 면역이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은 유가 전망을 할 때 좀 전해드리려고 했던 소식인데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네트워크 그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좀 들어보면 이게 그 일종의 그 너드하고 그 네트워크 이론을 참조를 하면 전염병 그 확산 지수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등비 수열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는 결국은 아마 그 확진자와 그리고 그 접종을 받았던 면역자들의 수가 늘어나야 이 팬데믹이 지나간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체 인구 가운데 한 60% 이상이 이미 2차 접종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8천만 명 이상이 지금 그 부스터 샷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지만,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지금 통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주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그 뉴욕 인근주이고 사실상 뉴욕하고 그 생활권인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필 머피 주지사가 다음 달부터 마스크 착용을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라고 훈령을 내리셨는데 이걸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뉴욕주도 곧 따라갈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코네티컷주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주가 좀 독특한 게 모두 다 그동안 민주당이 집권했던 것입니다. 공화당은 그동안에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반면에 민주당 지역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면 미국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1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고용에 대한 우려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기록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보면 월가에서도 뭐 제1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뭐 고용에 완전히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저금리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1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46만 7천 명 증가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좀 더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지난해 말이었던 11월과 12월 그 수치가 모두 한 70만 9천 명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시에 그 기억의 채널을 좀 되돌려 보시면 당시에 그 신규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돌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략의 그 얼개가 좀 맞춰지는 건 아니냐. 지난해 연말부터 연준이 말 바꾸기를 시작했고, 연준이 사실상 신규 그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지난해 말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준이 다른 보조 지표를 통해서 좀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은 평균 시간당 임금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로는 0.7% 올랐고요. 전년 대비로는 5.7% 올랐습니다. 이게 그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0.4% 정도 전년 대비, 물론 좀 팬데믹 기간이었기도 했지만 상승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1.9% 중반까지 치솟았고요. 이게 지난해 2020년 아마 1월 이후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랜드 썬턴의 그 다이안 스윙크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이 임금 상승세 자체가 이 고용 보고서 전체를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런 이야기로 나레이티브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 1월 CPI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CPI도 7%를 넘어갈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한 25bp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좀 빅 스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코노미스트들도 연준이 그동안 상당히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다, 시류에 뒤떨어져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협력 캐피탈의 벤 제프리 같은 사람은 이미 1월 금리 선물만 보면 2023년 1월 금리 선물만 보면 지금 금리 수준이 이미 1.4%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시장에서는 6회 인상에도 지금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통계국이 이 관련 지표를 집계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시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비난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후행적이지만 좀 진단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계절 조정 기준을 좀 바꾼 데 따른 그 오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1월에도 한번 그 예상치 대비 고용 지표가 크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그때는 거꾸로 실망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계절 조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미국이 아무리 훌륭해도 얘네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특파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 시장 워낙 좋고 임금 상승이 높다 보니까 이제 물가를 유지하는 요인이 하나고 근데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유가잖아요. 어제 유가가 90불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높은 수준인데 혹시 현지에서 뭐 100불 넘어갈 가능성도 높게 보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적 긴장감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 관련해서도 좀 코멘트가 가능하실까요? 저 유가 관련해서는 뭐 박사님하고도 이전에 한번 이 코너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우선 수요 요인을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보면 유가의 그 상승 방향을 상승세를 억제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보면 경제가 다시 재봉쇄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일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극하면서 유가 상승세를 좀 억제했던 요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의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그 지난달을 정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이 더 이상은 수요 요인에서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좀 약화되지 않겠나. 더 이상 유효한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가장 그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는 앞서 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0명당 그 사망자 수가 한 139명이었던 것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근데 오미크론은 아마 그 인구 10,000명당 한 14명 정도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뭐 커네티컷,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도 이제 뭐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사실상 일상으로 지금 이제 복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요 요인에서 유가 상승을 억제할 요인은 없다. 그러면 이제 공급 요인을 봐야 될 텐데요. 공급 요인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런 지정학적 요인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펙과 비오펙 국가의 그런 산유량 그 쿼타를 얼마나 늘릴지 하는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그 별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하고 이란의 그 핵 합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란이 그 세계 3위 산유국입니다. 근데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동안 그 사실상 그 산유량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권 이후에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핵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됐었고 이걸 복원하려는 노력이 바이든 정권 들어서 상당히 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U가 대신 나서서 아마 이란하고 지금 핵 합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유가를 전망하는데 하나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동안 조금 방치되어 왔던 경제성이 떨어지는 미국의 셰일 가스가 지금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 금융권에서 ESG 열풍이 불었던 탓에 셰일 가스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유가가 워낙에 가파르게 오르고 지금 셰일가스 부분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배럴당 예전에는 한 60달러 선이면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유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셰일가스도 이제 좀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개인적으로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시장 내적 요인이 바로 연준이 아닐까. 전문가들께서 모두 다 연준이 아주 매파적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이미 매파적 스탠스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서 그러면 달러화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원자재는 달러화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뭐 금 가격이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탓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까지 갔고 한때는 97까지도 갔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연준이 아직 금리를 인상하지도 않았던 걸 반영했기 때문에 연준이 매파적 행보를 강화하면 달러 강세가 향후 원자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미국 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연준이 좀 긴축을 빨리 할 거다. 올해 뭐 7번 기준금리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연준의 이 긴축, 금리 인상,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가의 구루들의 그런 동향을 살피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박정영 박사님도 사실 뭐 한국은행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으실 테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뉘앙스라든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보조적인 지표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집행부의 그런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JP 모건 다이먼이 제이미 다이먼이 CEO로 있는데 다이먼이 1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4번이나 5번이 아닌 6번이나 7번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월가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가운데 한 명일 텐데요. 다이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대비를 했었는데요.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사실상 현존하는 경제학에서는 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분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그동안 1년 전부터 지금 연준이 긴축 기조로 빨리 돌아서야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급 요인이 아니다. 지금 미국 가계의 저축률을 봐야 된다. 지금 이게 디맨드 풀이 지금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악의 순환 악의 고리가 완성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 레리 서머스 장관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내가 뭐라 그랬나 이런 그런 일종의 조롱 비슷한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도 이제는 남은 7차례에서 모두 베이비 스텝이라면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페드가 올해 한 7차례, 내년에 한 4차례, 총 한 11번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지금 좀 매파적인 그런 연준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미 4번은 넘어섰다. 그래서 연준의 행보가 상당히 가팔라질 것이고 다음 달 FOMC에서 이미 25bp는 선반영됐고 50bp를 인상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FF 선물 시장 보니까 12월 말에 기준금리가 최소 5번 이상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톤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내일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되잖아요. 또 이게 어느 수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3월 달에 뭐 50bp 인상 뭐 이 얘기도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컨센서스는 지난달보다는 좀 높아지는 쪽이긴 한데 어떠세요? 체감적으로 지금 미국의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징후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나요? 제가 이 코너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임금 상승세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이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월 CPI가 7%를 넘기는 건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전년 동기보로는 한 7.2% 오를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체감하기로는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민들 보면 고깃값이 많이 올랐다. 지금 뭐 최근에 타이슨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고깃값이 체감하기로는 거의 2배 이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맘때는 2달러 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3달러 중반대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저는 아울러서 지금 이게 결국은 미 국채금리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우리가 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지금 1.9% 10년물이 1.9%까지 치솟으면서 이게 2.0%를 상향 돌파했을 때 일종의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될 텐데요. 이게 넘어가면
이게 일종의 매직 넘버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월가에서는 아주 정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날 미국채 10년물이 1.96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는데 미국채 10년물이 2%를 넘어서면 아마 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성장주들은 추가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꼭 뭐 1대1로 적용되는 그런 법칙은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올랐던 데 대한 그런 좀 경계감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CFRA의 샘 스토벌이라는 사람은 2%가 이 하향 조정을 촉발하는 온오프 스위치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기준선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일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면 미국채 10년물 2.0%를 오랜만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추가 조정의 우려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파원님,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